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힘든 장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시황을 전달해드리고자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 따라잡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어려운 장입니다. 전일 미장은 골드만삭스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와 연준의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0월 초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51%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1.83%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2.6% 하락, 원달러는 1193.16원으로 0.25% 상승을 했고, 빅스 지수는 18.76% 상승을 했습니다.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2.96% 하회를 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0.62%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0.39%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0.16%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요,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인수인 687억 달러의 완전 현금 거래로 블리자드를 인수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25.8% 급등을 했습니다. 일렉트릭 아트는 2.6% 상승을 했고요. 투 인터랙티브는 0.9%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2.4%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트릭스 시스템은 인수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5.4% 상승을 했고요. 엑슨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을 하면서 1.6%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락 종목 이슈입니다. 골드만삭스 때문에 장이 힘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월스트리트 근로자의 급여 인상과 그리고 소송 준비금의 증가로 인해서 은행 운영 비용이 23% 급증으로 예상치보다 하회되는 4분기 이익을 발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6.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대형 은행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 급여가 올라갔으니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급여가 인상되고 있으면 골드만삭스처럼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냐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모건 스탠리는 마이너스 4% 하락을 했고 JP모건은 마이너스 4% 하락, 시티그룹은 마이너스 2.4% 하락을 했습니다. 블랙락은 CEO인 레리 핑크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사용한다라는 비난에 대해 해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고요. 갭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갭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비용 압박 증가와 치열한 경쟁이 2022년도에 갭의 이윤에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마이너스 6.7% 하락을 했습니다. 모더나는 3월에 규제 기간과 오미크론 관련 백신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추가 용량과 실험적 독감 예방 주사를 결합한 단일 백신이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2023년도 가을에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마이너스 8.8%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4회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기술 및 성장주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시장의 압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올해 4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었고, 크리스토퍼 월로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3차례의 금리 인상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과정에 따라서 5차례나 더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채권 전략가들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10년 만기 수익률이 2%까지 빠르게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율과 기타 기업 및 소비자 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건 스탠리 투자 운용의 글로벌 채권 거시 전략 책임자 짐 캐로는 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통화를 더욱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많은 것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2번의 금리 인상과 3번의 인상이었고 지금은 4번이고 4번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패드가 1월에 깜짝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3월의 금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4분의 1포인트보다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는지와 같은 매파적인 수다로
시장이 가득 차 있는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활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제조업 지수도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시켰습니다.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0.7을 기록했는데요. 전월치 31.9에서 무려 33포인트나 급락된 숫자입니다. 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이 지수는 무려 1년 7개월 만에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한 미국의 1월 주택시장지수도 83으로 예상치 84를 하회했습니다. 나티니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의 선임 포트폴리오 전략가인 자나시 에비츠는 우리는 유동성의 회수를 경험하고 있고 이는 시장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어드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로스 메이필드는 연준의 긴축 타이밍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올해 상반기 내내 시장을 초조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97%로 내다봤습니다.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3월의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시의 위협입니다. 미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지 가능한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모든 대응 옵션이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1일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한 부분으로 유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 대비 1.61달러 상승한 85.43달러로 1.9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86.89달러로 원유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날 유가는 2014년도 10월 13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예멘 반군 후기가 무인기를 이용해서 아랍에밀리에트 UAE의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UAE는 세계 8번째 석유 생산국으로 이번 공격에 따른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석유 생산에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주도 예멘의 수도 산하를 공습하면서 UAE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유가는 올해 들어서 13.59% 올랐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의 위협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데 이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마이너스 0.08%로 장 초반 하락폭에서 조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한 코스닥은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들과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마이너스 5.7% 하락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상승률 종목들을 보면은 1위 손오공, 2위 크루셜텍, 3위 YJM게임즈, 4위 나무기술, 5위 해성TPC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고가 종목으로는 크루셜텍, 중앙에너비스, 영업무역, 금융주와 원유와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 흡입형 약물 투여기가 GMP를 인증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블리자드가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손오공이 블리자드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리자드의 수혜주로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SK스퀘어, 위메이드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 카카오뱅크, 신풍제약, 네이버, 셀트리온, 다날에 대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삼성 SDI, 현대오토에버,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는 위험 요소들에 노출된 상황에서 믿고 있던 금융주들의 인건비 등의 인플레이션 요소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FOMC까지 연준 의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 진행되면서 추측적인 부분들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만약 3월이 아닌 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확정이 나올 가능성과 안전자산의 수익률 상승, 원유, 환율 등의 대외 변수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아직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점과 어쨌든 어제 장이 떨어진 것은 확정적 사실이 아닌 추측성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 위협을 준 만큼 예상치를 서프라이즈하는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금리 인상은 못 피해가겠지만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 및 경제에 대한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회복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정적인 사실은 26일 FOMC 회의에서 나올 것이기에 그 전까지는 현금에 대한 보유를 하고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추측성 발언 등으로 시장이 빠진 만큼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라던가 추측성 발언으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추측성 발언이고 사실이 아닌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는 것도 미국이든 국내든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아직은 공격적인 대응은 할 때는 아니다 라고 보면서 정말 나는 손이 근질근질거려서 어떻게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금씩 발표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단타를 즐기시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대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장이 반등될 때는 현금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늘 어려운 장이지만 여러분들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